찬바람 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다리가 2시간 넘어가면은 위험하니까. 높게 자란 나무에서 감을 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땅 속에서 연근을 캐내느라 분주한 곳도 있습니다. 숨차. 한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별미 과메기 작업도 한창인데요. 하루 작업량 800kg. 주문이 밀려드는 만큼 작업량도 많다는군요. 써니까 아파. 이것도 아파. 이렇게도 아파.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시작되는 오징어 건조 작업. 하나의 건오징어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공정이 필요하다는데요. 새벽에 작업해야지 해가 뜨면 이제 그때부터 마르기 시작하니까 새벽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찬바람 부는 계절. 작업자들의 정성 어린 손길과 노력 속에 만들어지는 건조식품 제조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바빠지는 곳, 경북 포항의 구룡포입니다. 해풍에 꾸덕꾸덕 말려먹는 겨울 별미 과메기 때문인데요. 구룡포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 과메기 말리기 적합한 온도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름기 가득한 청어로 만든 햇 과메기입니다. 비주얼적이네요. 과메기 때문에 이 계절이 기다려진다는군요.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거라서 요즘 계절에 계절에 이렇게 찬바람 나고 하면 생각이 많이 나요. 쫀득한 식감에 고소한 맛을 내는 과메기는 쌈 채소와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별미 중에 별미라는데요. 한 입 먹는 순간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해집니다. 이 맛이야. 우리만 먹기가 아쉬워. 누구랑 같이 먹고 싶으세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맞아. 제철 맞은 과메기 생산으로 바빠졌다는 곳. 손질에 앞서 해동부터 해주는데요. 오늘 800kg. 800kg면은 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11월부터 늘어나는 주문량으로 작업량도 많아진답니다. 해동이 끝나고 나면 손질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동해에서 잡아 올린 청어를 손질해 과메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어는 이제 이렇게 두rum을 엮어갖고 아버지가 청어 밑에서 이렇게 말라갖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했고요. 청어의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지붕이나 부엌에 매달아 말려 먹던 것이 과메기의 원조인데요. 1960년대 이후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청어 대신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꽁치는 좀 뽀송하고 좀 쫀득쫀득한 맛이 있고요. 청어는 담백한 맛이 있고 청어만이 나는 향내가 있어요. 청어향. 청어냐 꽁치냐 과메기도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통으로 말렸지만 요즘에는 먹기 좋게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살을 펼쳐 말리는데요. 갈비 뼈가 있어요. 뼈가 있으니까 드시기에 뼈가 있으면은 원래 또 청어는 뼈가 많아요. 잔가시가 많은 청어는 손질할 때 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내장과 머리, 뼈를 발라내고 살만 포를 떠야 합니다. 대신 걸어서 말릴 수 있게 꼬리는 남겨둬야 하죠. 싱싱하지 않고 막 이렇게 뭐 거물에 치든지 하면은 꼬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싱싱한 그 면도 있고 보기도 예쁘죠.
살이 두껍고 기름기와 잔가시가 많은 생선이다 보니 꽁치에 비해 청어 손질이 더 시간이 걸린다는데요. 많은 양을 작업하기 위해선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8시까지예요. 아침에 8시예요. 보통 청어 손질은 오후 3시쯤 시작해 다음 날 오전까지 이어진다는데요. 밤을 지새우며 작업을 하는 거죠. 반듯하면은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냥 정정히 하면은 시간도 걸어하고 오면 힘 많이 안 힘들어요. 땀 많이 필요. 땀 많이 받아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쉬지 않고 이어지는 청어 손질 작업. 써니까 아파. 이것도 아파. 이렇게도 아파. 칸 많이 잡고 하면 이거는 아파요. 여기도. 거기요? 이렇게 잡고 힘내고. 고향을 떠나 멀리 타국에서 일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은 역시 가족인데요. 작업을 하며 힘들 때마다 영상 통화로 외로움과 고단함을 달랜답니다.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 애기도 보고 싶어. 우리 애기 둘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다시 작업에 집중해 봅니다. 어느덧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졸리고 피곤할 시간. 이때 필요한 건 휴식이죠. 피곤한데 꿀치 한 잔 먹고 하자. 감사합니다. 냄새 좋아요. 냄새 좋아. 따끈하고 달콤한 차 한 잔에 피곤을 달래봅니다. 밤에 피곤할 때 먹으면 피로가 풀려. 밤샘이 하는데 맛있어요? 네. 행복해요. 조금 덜 피곤하죠. 안 무거워요? 휴식 후 다시 청어 손질 작업이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과메기 생산. 힘이 붙이는 날도 많았다는데요. 5년만 하고 안 한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했는데 진짜로 3년만 하고 안 하고 싶어요. 멈추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벌써 30년 넘는 세월 과메기와 함께 해왔습니다. 부지런히 청어 손질을 하는 사이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밤을 새워 손질한 청어는 건조대에 널기 전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요. 바닷물로 씻으면 생선은 바닷물로 씻으면은 더 많은 기름도 빠지고 피도 제거되고 불순물들도 제거되고. 청어가 가진 기름기를 제거하고 비린내를 잡기 위해 세척 과정이 무척 중요하답니다. 세척은 해수물로 한 5번 내지 6번 정도 하고 상수도 물로 한 1,000번 해야 돼요. 청어인 경우에는 기름이 많아요. 자기 몸에서 기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물질하고 기름하고 또 많이 씻어내줘야지 맛있고 잘 말라요. 살이 떨어지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여러 번 청어를 씻어줍니다. 세척 작업 중 뭔가를 가져오는데요. 뭘 그렇게 숨기는 건가요? 이거 붙이면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거요, 비린내 잡는 거. 청어 비린내를 잡는 비법 재료랍니다. 진짜로 이게 과메기가 생선이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잖아요. 비린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과메기 못 드시는 분들 처음 드실 때 비린내 깍 나면은 평생 안 먹어요. 바닷물과 수돗물로 세척을 한 후
마지막 비법 재료를 희석시킨 물로 헹궈주는데요. 레몬즙이 첨가된 이 물로 씻어주면 비린내를 잡아줄 수 있다네요. 이제 건조대에 널어줄 차례. 맛있는 과메기를 만들기 위한 건조 방법이 있답니다. 간격도 맞아야 되고요. 바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꼬리도 똑같이 일직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널면 몸끼리 붙어버려요. 몸끼리 붙어버리면은 바람이 안 들어가면은 상품이 안 돼요. 오랜 세월 고수해온 과메기 공정 과정. 모두 아버지에게 배워온 것이라는데요. 이때 되면 많이 생각나지. 힘들고 할 때는 눈물도 나고 그래요. 이걸 물려주고 10년 됐어요. 돌아가신 지가. 우리 덕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때 되면 아버지 생각 많이 나요.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이 덕장을 떠날 수가 없었답니다. 약 3,000마리의 청어를 손질후 세척하고 다시 건조대에 널어주는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한 줄에 20마리씩 거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밖으로 건조대를 옮겨줍니다. 차가운 해풍을 막기 위해서죠. 바람도 쐬고 햇빛도 좀 보고 물기도 좀 빼고 네, 반나절만 해서 이제 건조실로 들어갈 거예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꾸덕꾸덕 말라가는 과메기. 반나절 물기를 제거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실내 건조장으로 옮겨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들어오면은 지금 3일에서 4일. 조금 날이 이제 영하로 떨어지면은 일주일 걸려요. 과메기가 잘 건조될 수 있는 조건은 영하 10도씨에서 영상 10도씨 사이. 거기에 바람이 잘 통해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는군요. 포항 구룡포는 전국 과메기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데요. 온도와 습도 등 과메기 건조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건 잘 말랐어요. 몸에서 기름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주름이 져요. 이제 거의 80% 마른 거예요. 꼬들꼬들한 반건조 상태가 되면 과메기 건조가 끝나는데요. 마지막 공정 하나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껍질이 질기잖아요. 껍질에 비늘도 있기도 하고. 청어의 비늘은 질기고 단단해 벗겨내고 먹는 것이 좋다는데요. 이 작업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씩 일일이 손으로 벗겨야 하다 보니 손톱 부상을 입기도 한다는군요. 손톱도 빠지고 손톱에 멍도 들고. 작업자들의 정성 어린 손길 끝에 탄생하는 겨울철 별미 과메기.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채소와 양념까지 함께 포장해주면 과메기 생산 공정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거 해서 우리 애들 공부시키고 애들 키우고 해서 후회는 전혀 없어요. 제가 몸이 움직여질 때까지는 할 거예요. 이번엔 경북 영덕입니다. 어둠에 잠겨있는 시간 새벽 3시 작업장에 모여든 사람들. 바로 이 오징어 때문이라는데요. 오늘 한 4,5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잘 마르고 지금 하는 게 아침에 8시부터 습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해가 나고 습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시간부터 잘 말라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그 시간에 마실 수 있어요.
해가 뜨기 전 오징어 손질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른 시간 작업을 시작하는 거랍니다. 오징어를 잘라 내장을 제거하는 할복 작업. 사람의 손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데요. 오징어는 오로지 손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계로 하면 반듯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다리도 그렇게 못 그리잖아. 기계는 아무데나 그리지. 여기에 조금 나왔잖아요. 양쪽으로 나왔거든. 그 중심, 그래야 반이 돼. 이거 딱 반을 갈라야 네. 양쪽에 긴 다리가 한틀 안 가고 이렇게 딱 갈라. 오징어 몸통을 반으로 갈라 손질해 주는데요. 마치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잘라줍니다. 오랜 세월 몸으로 습득해온 기술이라는데요. 19년도부터 했지 싶어요. 먹고 살라고 이 오징어 하는 게 돈벌이가 잘 된다 그래갖고. 오징어 할복 작업 때마다 사용한다는 이 칼도 오랜 세월 함께 해온 파트너랍니다. 이게 한 30년 넘었거든. 처음 오징어 배울 때 사가지고 이게 손에 이거 놓으니까 칼을 못 바꾸고 계속 이 칼을. 30년의 내공이 칼에서도 느껴지는군요. 하루 작업량 약 4,500마리. 한 사람당 1,500마리 이상 할복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해가 뜨기 전 끝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가다 그래 넣어야지. 할복 작업이 끝난 오징어들은 바로 꼬치에 끼워주는데요. 20마리씩 같은 위치에 맞춰 끼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꽂는 자리가 있어요. 꽂는 자리. 한번 이걸로 나와요. 안쪽으로 이렇게 너무 누워버리면은 밑에가 또 안 마르니까 바람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에 딱 붙어 있어갖고 바람이 안 들어가면 안 마르잖아요. 그래서 잘 말리려면 잘 꼽아야 돼요. 꼬치에 끼운 오징어는 바로 세척 작업에 들어갑니다. 바닷물을 머금은 오징어의 짠맛을 빼주기 위해서입니다. 손질한 오징어 세척에도 나름 기술이 필요한데요. 자칫 손상이 가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오징어 사이에 물이 골고루 들어가야 짜지 않게 되고, 그리고 부산물들, 오징어 부산물들 잘 떨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씻어야 돼요. 세척까지 끝내고 나면 덕장으로 이동시켜줄 트럭에 실어주는데요. 신선도를 위해 모든 작업은 서둘러야 한답니다. 건조한 시기에는 오징어를 계속 말려야 되니까 쉬는 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할복 작업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랜 세월 경력을 쌓아온 그야말로 오징어 달인들인데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징어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떼어냅니다. 순식간에 깔끔하게 손질된 오징어들. 정말 달인이라 불릴만 하죠. 마리수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2,000마리 그냥 세제도 한참 세야 될 건데 배갈 나가면서 해야 되니까요. 작업이 한창인 시간, 한쪽에서는 따끈한 차를 만들고 있네요. 어른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키우시니까 냉동 녹이시라고. 기온이 떨어진 이른 새벽, 물에 젖은 채 작업하다 보면 쉽게 지치기 마련인데요. 따끈한 차 한 잔으로 휴식을 취합니다. 기분 좋게 차분히 앉았다가 한 잔 마시면은 쉬기도 하고 기분 좋아요. 좀 시간 먹고.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정해진 시간 내 작업을 끝내기 위해 잠깐의 휴식 후 다시 오징어 손질에 들어갑니다. 마침내 4,500마리의 오징어 할복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야 일어나 무릎을 펴보는데요. 못 신고 나면 아무리 논이 많아도 좀 더 심을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 할복을 하고 나면 시원하면서도 그런 마음.
할복장에서 손질을 마친 오징어가 향한 곳. 3분 거리에 위치한 덕장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다시 한번 세척을 해주는데요. 마른 오징어를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게 짜다는 인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짜지 않게 한 번 더 세척을 해가지고 덕장에 걸고 있습니다. 건조 전 한 번 더 꼼꼼하게 세척을 끝내고 나면 덕장에 걸어 건조를 시켜주는데요. 한 꼬치당 20마리씩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 위치를 잡아줍니다. 간격은 바람이 잘 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붙지 않게 이렇게 늘어주고 있고요. 이 간격은 한 50cm 정도 하고 서로 바람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골고루 잘 마르거든요. 건조 오징어가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공정이 필요한데요. 이번엔 오징어 사이사이 나무 막대를 끼워줍니다. 나무를 이렇게 가운데 끼워가지고 다리를 벌려줘야 그 사이에 이제 바람이 잘 지나가니까 그래야 여기 가운데가 잘 말라요. 다리 쪽이 잘 말라요. 오징어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건조 기술인데요. 모든 부위가 골고루 잘 마르기 위해서 많은 손길이 필요하답니다. 오늘 작업 한 8시쯤 돼야 끝날 것 같아요. 새벽에 작업해야지 해가 뜨면 이제 그때부터 마르기 시작하니까 새벽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해가 뜨기 전 작업을 끝내기 위해 작업자들의 손길이 더 바빠집니다. 지금 열려있는 게 지금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날씨가 항상 또 변덕이 심하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건조하려고 다 늘어났는데 갑자기 뭐 구름이 많이 껴갖고 안 마른다거나 비가 갑자기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해가 뜨면 오징어의 수분이 빠지면서 건조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걸어둔 오징어를 뒤집어주고 있네요. 오징어 이게 등이 다 말라서 지금 배를 말리려고 뒤집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오징어가 뭉쳐 있으니까 바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에 안 말라요. 적당한 햇빛과 바람 속에서 꾸덕꾸덕 말라갑니다. 반건조 오징어는 하루, 마른 오징어는 3, 4일을 건조시켜주면 된다는군요. 반건조 오징어 한 마리로 별미를 보여주겠다는데요. 이렇게 평소에 자주 구워 드세요? 아니 오징어 맨날 하는 사람 오징어 어떻게 계속 먹습니까? 앉아서 구워 먹고 할 시간 없어요. 바빠서. 반건조 오징어를 버터향 입혀가며 구워줍니다. 덕장 사람들도 자주 맛보지 못한다는 특별 간식인데요. 건조 오징어는 구우면 쫄깃쫄깃하고 통통한 맛이 있고 마른 오징어 같은 경우는 좀 고소한 맛이 더 강하고 그래요. 고소한 향에 이끌려 모여드는 작업자들. 버터향 입혀 구워낸 오징어 맛 어떤가요? 꿀맛이지 완전. 피로가 싹 가시죠 그냥. 3, 4일간 작업자들의 정성 어린 손길 속에 오징어 건조가 끝났습니다. 자연 건조 후에는 실내로 옮겨지는데요. 다음 공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이쁘게 펴서 이쁘게 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억지로 늘리지 않고 모양만 살짝 잡아줘요. 이쁘지 않습니까? 삼각형의 마른 오징어. 출고를 위해서는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기계의 압력을 이용해 오징어를 펴주는 건데요. 많이 할 적에는 한 5,000마리 정도. 계속 아침에 3시에 일어나면 저녁 한 5시, 6시까지 계속 이 작업만 해요. 단순해 보이지만 오징어를 당겨 모양을 잡아주는 일이다 보니 손과 팔목,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군요.
한자리에 앉아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통증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장기하니까 여기가 많이 아프고 모든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먹으면 참 편하게 사먹지만 건조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건조 과정. 건조 오징어 한 마리가 완성되기까지 작업자들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과정은 힘들지만 완성품이 나올 때면 보람을 느낀답니다. 요즘 맛있는 것도 정말 많지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그리고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이 오징어야말로 정말 자연의 맛을 그냥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늘한 산바람에 건조시켜 달콤한 맛을 만들어낸다는 곳, 경남 함양의 농장입니다. 수확 준비가 한창인데요. 자, 감 이제 꽃감 깎기 전에 이제 감을 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감들이 굉장히 좋은 감들입니다. 주황빛으로 물든 감으로 곶감을 만든답니다. 특히 이 감은 함양의 특산물이라는데요. 이게 함양 고종씨입니다. 옛날에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감입니다. 고종 황제한테 진상했다고 해가지고 고종씨거든요. 임금님께 진상됐던 감 수확 전 채비부터 갖추는데요. 수확해가지고 여기 담아가지고 여기 자꾸 여고 쏟아 부으면 작업이 편합니다. 감 수확은 서리가 내리기 전 시작됩니다. 감이 얼기 전 수확해야 곶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추워지기 전에 작업을 끝내야 맛있는 곶감을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 수확 계획은 지금 한 500박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 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감 농장 여기저기에 사다리가 등장했습니다. 높은 곳에 매달린 감을 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라는데요. 아슬아슬한 사다리에 올라 감 수확에 나선 사람들. 자칫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해야 한다는군요. 처음엔 아무래도 한 두세 개만 올라가도 좀 무서웠죠. 그리고 지금은 또 평평하다 보니까 사다리를 놔도 괜찮은데 좀 경사진 곳에서는 떨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다리가 이 순식간 넘어가면은 위험하니까 긴장됩니다. 조심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작업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감을 하나하나 따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떨어서 딴 일도 있습니다. 흔들어 가지고 그러면 꽃감을 깎아 놓으면은 그 서로 받쳐 가지고 멍이 들어요. 멍이 들면은 꽃감이 시커멓게 됩니다. 그래서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전부 손으로 땁니다. 좋은 품질의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확할 때부터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군요. 곶감에 사용되는 감은 상처가 없고 단단한 것이 좋다는데요. 정성껏 키워 열매를 맺고 마침내 수확까지 마친 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주황빛 색깔부터 모양까지 맛있어 보이네요. 잘 깎으면 상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되면 농사 짓는 보람이 있습니다. 함양 고종씨는 씨가 없고 껍질이 얇을 뿐 아니라 부드러운 식감에 당도도 높은 품종인데요. 그냥 베어 먹어도 맛있지만 잘 익은 홍씨는 별미 중의 별미랍니다. 임금님이 왜 이 고종씨를 먹었겠습니까? 맛이 특별한 맛입니다. 갓 수확한 감은 작업장으로 옮겨온 후 곶감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건조에 앞서
감 껍질을 벗겨주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모두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깎아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 박피기를 이용해 껍질을 벗겨주는데요. 그만큼 속도도 빨라지고 작업량도 많아졌습니다. 이 감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깎아요? 8시간 잡아요. 그냥 평균 5,000개 잡으면 돼요. 8시간. 5,000개요? 네. 감의 껍질을 벗겨주는 자동 박피기를 이용해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능숙한 손길이 필요한데요. 이게 기술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그냥 되면 안 깎이잖아요. 이걸 살 2번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능숙하지 않으면 작업 속도도 더딜 뿐 아니라 부상의 위험도 있답니다. 이게 잘 안 되시나 봐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일단. 같은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작업자의 숙련도가 중요한 거죠. 편리하지만 그만큼 늘 긴장 속에 작업을 한다는데요. 칼날이 계속 돌아가니까 위험하죠. 여기 칼이 왜 돌아가지고 나. 이 손가락 날라. 그러니까 이걸 누를 때 요령도. 자동 박피기 작업 후에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요런 데 나오죠. 이런 거 다 손봐줘야 돼요. 이게 있으면 물건이 제대로 안 나와요. 껍질이 남아있는 부분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벗겨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 약 5,000개의 감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 나이에 이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올해 70초. 아침부터 이어지는 반복 작업이 힘들지만 재미있다는 작업자들. 껍질을 벗겨낸 감들이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놨을 때 재미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들고 그래. 껍질을 깎아내는 작업이 끝난 후 감을 건조실로 옮기는데요. 이곳에서 하루 정도 수분 제거를 위한 1차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깎은 감들 건조시키는 곳이에요. 바로 네. 넣는 게 아니에요? 예,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요즘 날씨가 워낙 겨울에도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행거에 걸어가지고 건조를 시킵니다. 습도 조절을 위해서는 초벌 건조가 필요하답니다. 그 사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작업자들. 달콤한 곶감 한 입으로 피곤을 잊어봅니다. 아이스크림 같다. 감 아이스크림. 땀같이 맛있나? 실내에서 1차 건조를 거치고 나면 덕장에 곶감을 걸어줄 차례. 하루 사이 수분이 빠져 살짝 건조된 모습인데요.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하기 때문에 감을 깎아서 덕장에 바로 걸면 곰팡이 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행거에 감을 매달기 전 감 꼭지를 끼우는 작업을 하는데요. 하나씩 일일이 달아주는 건 작업자들의 몫입니다. 감을 행거에 걸기 위해서 꼭지를 끼우는 겁니다. 꼭지에 걸고 이렇게 행거에 이렇게 거는 겁니다. 감 하나가 곶감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수십 번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데요. 꼭지를 끼워준 후 행거에 하나하나 걸어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널다 보면 언젠가는 다 널게 돼요. 언젠가는. 정성껏 손질한 감은 하얗게 분이 올라올 때까지 꾸덕꾸덕 말려주는데요. 차가운 산바람과 겨울 햇살 속에서 맛있게 건조되고 숙성될 수 있도록 정성껏 돌봐주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한
20일, 30일 정도 있으면 당근씨가 됩니다. 정성껏 키운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낸 후 30일 정도 건조시켜야만 완성되는 곶감. 수십 일의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마침내 달콤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넓은 논밭 한가운데 굴삭기 한 대가 등장했습니다. 농작물이 자라던 흙을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연뿌리 캐기 전에 한번 긁어주는 거네. 거토화해 주는 거지. 연뿌리가 연근이 땅 밑에 한 20에서 3cm 밑에 있어가지고 한 10cm나 20cm를 긁어내야 돼. 땅속 깊은 곳에 품고 있던 연근 수확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굴삭기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데요. 위에 부분이 안 다치도록 해야 되지. 왜 뿌리가 다치면 왜? 그럼 상품이 안 되지. 기스가 나니까요. 약 20cm의 흙을 걷어내고 나면 쇠사랑을 이용해 연근을 캐내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단단한 흙 속을 몇 번 파내고 나면 연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근 흙이 돼야지. 마진 보통 한 3마디 나야 되는데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통하게 잘 자란 연근이네요. 흙 속에 영양분을 가득 품은 연근을 잘라내면 가느다란 실처럼 점액 성분이 보이는데요. 뮤신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몸에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연근의 뮤신 성분은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연근은 날씨가 추워지는 이맘때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는데요. 땅속에서 영양분을 응집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다 연근을 시기 있긴 해요. 지금이 다 잎이 다 마르고 했을 때 이때가 제일 영양분도 많고 제일 좋습니다. 연근 수확 작업은 오로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근의 촉을 발견하면 흙을 걷어내 캐내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줄었답니다. 농사가 너무 안 됐네요. 작년에 여기서 평당 5kg 나왔는데 걱정입니다. 걱정. 좀 더 많은 양의 연근을 캐기 위해 부지런히 작업에 임하는데요. 쇠사랑을 이용해 단단한 땅을 파냅니다. 가로로 자라는 연근 특성상 넓게 땅을 파야 하는데요. 아니요, 됐어요. 숨차. 숨차죠. 이게 힘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땅이 야문 땅이 있고 무슨 땅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야문 땅입니다. 이래서 막 힘이 덜 들어가고 힘을 쓰려고 해도 못 쓰는데 이렇게 잡고 누르면 누르면 힘이 생기잖아요. 다르지요? 연근이 있을 만한 곳 주변 흙을 걷어내고 나면 모습을 보여주는 연근. 이번에도 제법 실한 녀석을 캐냈습니다. 힘들지만 이럴 때 보람을 느낀답니다. 농촌 태어나가 배운 게 이거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루에 얼마 작업할 거예요? 하루에 한 살면 한 60평 정도 작업합니다. 예공이도 없어요. 정말? 작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고된 작업이라는 거네. 예. 일손을 구하기 힘든 만큼 고된 작업의 연속이라는 연근 수확. 그래도 부지런히 움직인 만큼 제법 많은 양을 캐냈습니다. 유독 장마가 길었던 탓인지 수확량이 줄긴 했지만 크기도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연 종류가 크게 식용연, 자연이 있는데 이거는
차 만드는 종류의 연입니다. 금가람이라고. 종류에 따라 크기와 생김새가 정말 다르네요. 가장 고된 작업인 수확이 끝나고 나면 비로소 한숨 돌릴 시간이 주어집니다. 가공 전 캐낸 연근 주변을 다듬어 주는데요. 좋죠. 이게 이제 캐갖고 이렇게 상품 나기 전에 좀 깔끔하고 마음이 되게 좋잖아요. 좀 풍요롭하니까. 수확한 연근은 가공을 거쳐 소비자에게 보내지는데요. 세척 후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 잘라 사용합니다. 이 마디는 청궁이라 해가지고 약초로 쓰기도 하지만 식감이 이 목실라가 다 돼가지고 굉장히 딱딱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잘라내고 있습니다. 주로 반찬으로 사용되는 식용 연근은 껍질을 벗겨주는데요.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의 특성상 크기도 생김새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을 해줘야 한다는군요. 요 색한 부분이 돌에 닿아갖고 틈이서 그거를 깎아서는 안 되잖아요. 깊어갖고. 가공을 위해 작업하는 연근의 양은 약 350kg. 하나하나 껍질을 깎아내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팔도 아프고 계속 하다 보니까 단순 노동인데 계속 반복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껍질까지 제거한 연근은 수동 기계를 이용해 일정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수동 기계를 사용한다는데요. 자른 연근은 뜨거운 물에 데쳐냅니다. 건조기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군요. 연근을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데쳐가지고 저장을 하면은 이 건나물이 돼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1년 내내 드실 수가 있어요. 뜨거운 불 앞에서 이루어지는 데침 작업. 건조 연근의 식감과 보관을 위해 고안한 방법이랍니다. 아주 뜨겁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데쳐낸 연근은 건조기로 향합니다. 12시간 정도 건조하면은 수분이 13%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 외부 기온, 그 다음에 이 작물의 상태에 따라서 한두 시간 정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육안으로 보고 꺼내고 있고요. 55도씨의 열로 약 12시간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건조 연근은 쫀득한 식감과 함께 장시간 보관이 가능한 장점이 있답니다. 물에 불크면은 원형의 98%가 복원돼가지고 아삭아삭한 식감, 그다음에 더 쫀득하게 되니까 연근 반찬 하듯이 똑같이 해 드시면 돼요. 차용 연근은 건조기에서 1차 건조 후 로스팅 기계를 통해 한 번 더 볶아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얼마나 해야 돼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약 170도씨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볶아주면 구수한 맛을 내는 연근차가 완성됩니다. 아우, 제대로 맛이 났어요.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간편하게 차로 마실 수 있다네요. 기분이 좋죠. 또 내 걸 사가지고 가가지고 맛있고 다시 재구매 들어올 때가 진짜 기분 좋습니다. 모든 일과가 끝난 시간, 특별식을 준비했는데요. 돼지고기와 함께 연근을 통째로 구워 먹는 바비큐입니다. 연근도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연근에 돼지고기 기름이 살짝 빼면 더 맛있는데 숯불에 익혀 먹는 연근과 돼지고기. 노릇노릇 맛있게 잘 익은 것 같은데요. 예, 아주 잘 익었어요. 별다른 양념 없이 소금에만 찍어 먹어도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기름기가 쏙 빠진 돼지고기와 함께 구워낸 연근 맛은 어떨까요? 맛이 희한하고 완전히 방학 먹기도 하고
고구마가 그냥 고소해요. 지역대 내가 만든 안주 이 지역에 난 특산품으로 소주 한 잔 하는 이 맛을 도시인들은 전혀 먹을 거예요. 이것이 현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행복이겠죠.